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제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집의 대문을 오가며 세상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내가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아주 작지만 단단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거실, 당신이 잠을 자는 방,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닿는 집 안 구석구석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받으러 멀리 산사를 찾거나 이름난 곳을 찾아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집을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나 짐을 쌓아두는 창고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찾아오려던 행운도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주인이 사랑을 주고 정성껏 가꾸면 집은 온기를 내뿜으며 주인을 품어주지만 주인이 방치하고 더럽히면 집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주인의 기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깊이 깨닫는 것은 마음의 질서가 곧 공간의 질서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집을 치우지 못하고 집이 어지러운 사람은 결코 맑은 정신으로 내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말해온 집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귀한 인연들, 이 모든 것이 깨끗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늘 돈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집에 들렀을 때 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뒤엉켜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돈할 의지를 놓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 정체된 공간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날 틈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삶이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기분이 든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버려야 할 과거의 조각들이 오늘을 살아야 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집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낀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소중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부유하게 사는 법은 기술에 있지만 귀하게 사는 법은 청결함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당신의 집안에 숨겨진 구석진 곳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곳을 닦아내는 손길 끝에서 당신의 닫혀있던 운명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아서 공기가 잘 통하고 맑은 곳에는 자연스럽게 머물지만 탁하고 막힌 곳은 기가 막히게 알고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제자와
이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유독 삶이 평온하고 재물이 끊이지 않는 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에 흐르는 기운이 아주 맑고 투명하다는 점이었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간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기에 복이 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족과 밥을 먹는 그 집 자체가 복을 담는 커다란 사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아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생겼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찌든 때로 가득하고 냄새가 난다면 그 음식을 기쁘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망설여질 것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복도 이와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은 복을 부르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공간이 비워지고 닦여 있으면 좋은 기운은 스스로 찾아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강조했던 집 안의 기운, 즉 가운이라는 것입니다. 기운이 잘 흐르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짐이 가득 차 있고 먼지가 쌓인 집은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하곤 합니다. 먼지는 단순히 더러운 가루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요. 물건 위에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운 위에도 어둠이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재물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영특해서 자신이 대접받는 곳을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곳은 재물이 머물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깨끗하고 길목이 트인 곳으로 흘러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길을 막고 있고 구석진 곳에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하다면 그 돈줄기는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어 발버둥 치기보다 집안의 공기부터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지혜 중 하나는 큰 일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면은 내 방 한 칸부터 닦아보십시오. 방바닥을 닦으며 내 마음의 찌꺼기를 함께 닦아내고 창문을 열어 낡고 고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정화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각도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옳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곧 좋은 기회와 재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궁색하지 않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느냐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집안의 구석을 살피라고 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다해 닦는 마음가짐은 곧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늘도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나요? 혹시 낡은 생각과 게으름에 파묻혀 복이 들어올 문을 꽉 닫아 걸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고 빛을 들이십시오. 당신이 정성껏 닦아낸 그 빈자리가 곧 당신의 인생을 바꿀 커다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집착하고 주변을 더 어지럽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었으니 대충 살고 싶다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귀찮고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집이 무거워지면 당신의 노년도 함께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밖으로 나돌며 기운을 발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집은 이제 당신의 우주이자 당신의 전부가 됩니다. 이 소중한 우주가 먼지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정신이 어떻게 맑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공간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밖에서 품위를 지키려 해도 돌아온 집안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의 중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닦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창을 열고 바닥을 닦으며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집안의 물건들이 당신의 기운을 빼앗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둘씩 쌓인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정작 당신 자신을 돌볼 기운은 소진되고 맙니다. 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당신에게 더 많이 버리고 더 깨끗하게 비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그 공기는 당신의 폐부를 정화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추억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추억은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지 먼지 쌓인 낡은 상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물건에 매달려 현재의 공간을 좁히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복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도 단순해지고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깨끗하고 거실이 환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지요. 당신이 만약 노후에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당신이 머무는 공간부터 가장 정갈하게 가꾸십시오. 깔끔한 노인은 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지만 빛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 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쓸고 닦는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 모여 당신의 말년 우원을 바꾸고 당신의 마지막 길까지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빛나길 바란다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집착부터 내려놓고 주변을 맑게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현관입니다. 100년을 살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어 보니 그 집안에 복이 머물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갈지는 대문을 열자마자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택배 상자나 우산들이 길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현관은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사람으로 치면 숨을 쉬는 입과 같은 곳입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현관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는 가끔 길을 걷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집들을 봅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현관 바닥이 반짝이고 신발이 가지런히 놓인 집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런 집은 대개 재물이 넉넉하고 가족들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반대로 현관에 먼지가 쌓이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은 대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현관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곧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관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올 모든 인연과 복을 정중하게 맞이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현관 바닥에 묻은 흙먼지는 밖에서 묻어온 나쁜 기운을 상징합니다. 밖에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집 안까지 들여오지 않으려면 현관에서 그 기운을 털어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물걸레로 현관 바닥을 한 번씩만 닦아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운명을 바꿉니다. 신발은 신는 것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숨겨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발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울이 흐리면 당신의 앞날도 흐려지는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관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을수록 더욱 비워야 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고이고 재물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하나같이 현관을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결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이 답답하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현관 바닥을 기어다니며 닦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으며 나를 낮추고 공간을 보살피다 보면 어느덧 막혔던 기운이 뚫리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문을 두드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 손님이 올 때만 청소를 하나요?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고 그 다음이 당신의 집에 머물고자 하는 복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한 청소를 하십시오. 현관 조명이 어둡다면 밝은 것으로 바꾸고 낡은 매트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환하고 깨끗한 입구는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고 그 밝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집안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 대문을 열 때마다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그곳을 정성껏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집안에 재물의 기둥을 세우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당신은 혹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신발이나 굽이 부러진 구두 또는 이제는 유행이 지나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현관 한 구석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발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낡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좋은 길로만 흐를 수 있겠습니까? 낡은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언젠가 신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그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오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는데 죽은 물건들이 길목을 막고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많은 이들 중 삶이 정체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공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장을 열고 당신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 이미 수명을 다해 빛을 잃은 것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 새로운 걸음걸이가 시작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당신을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재물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신발장이야말로 재물이 머물고 싶어하는 안방과 같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것들 사이에 억지로 세복을 밀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또한 신발을 벗어놓는 모양새도 무척 중요합니다. 밖에서 돌아와 신발을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것은 밖에서의 거친 기운을 그대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낡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가지런히 놓여있고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돈과 명예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정성껏 닦아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준 신발에 대한 예의이자 내 삶의 질서를 지키려는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면 당신의 신발장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홀가분함은 당신의 정신을 맑게 깨워줄 것입니다. 낡은 고정관념과 해묵은 감정들을 그 낡은 신발들과 함께 내다 버리십시오. 현관이 밝아지고 신발장이 가벼워지면 당신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00년을 산 노인이 주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신는 신발 끝에서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길을 걷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낡은 것들부터 정리하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과 복이 당신의 대문을 기쁘게 넘게 만드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만 가지 풍경을 보았지만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은 거실도 안방도 아닌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은 가족의 생명력을 만드는 곳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에너지가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당신의 주방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개수대에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거나 식탁 위에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주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그 집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이 탁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옛 사람들은 주방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을 만큼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미신이라기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이 되고 그 몸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곳이 불결하고 어수선하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운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주방이 지저분한 집치고 재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설령 돈이 들어온다 해도 모이지 않고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밖으로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방 바닥과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찌든 때와 기름때가 겹겹이 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특히 개수대에 물기가 마를 날 없이 설거지감이 쌓여 있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서 썩은 물은 재앙을 부릅니다. 먹고 난 그릇을 즉시 닦지 않고 방치하는 습관은 당신의 운을 뒤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주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주방을 정갈하게 치워둡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개수대는 내일 아침에 찾아올 새로운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오늘 밤에는 주방을 환하게 닦아보십시오. 반짝이는 그릇과 깨끗한 행주가 당신의 마음까지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또한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족의 화목과 대화가 오가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약봉투, 고지서, 신문 뭉치 같은 것들이 점령하고 있다면 가족 간의 기운은 단절되고 맙니다. 밥을 먹을 때 오직 음식의 기운과 가족의 온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탁 위를 비워두십시오. 비워진 식탁은 여유를 부르고 그 여유는 곧 부자의 마음가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방만큼은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주방이 깨끗해야 다시 일어설 기운이 생깁니다. 주방의 활기는 곧 삶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봉지들이 구석에 박혀 있다면 그것은 죽은 에너지를 집안에 가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야 당신의 몸에 생생한 기운이 돕니다. 당신이 주방을 소중히 대할 때 주방도 당신에게 건강과 풍요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의 말을 믿어보십시오. 주방에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 불꽃이 힘차며 도마 소리가 경쾌한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당신의 집안을 일으키는 거대한 복의 파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의 찌든 때를 닦아내며 당신의 운명을 새로이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방이 깨끗하지 못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성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유독 재물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는 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방 구석구석에 찌든 때와 뒤섞인 무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음식을 담는 그릇이 이가 빠져 있거나 냄비 바닥이 검게 그을린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소한 소홀함이 모여 당신의 재물, 운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꼭 알아야 합니다. 재물은 아주 영특하고 깨끗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곳으로 흘러가고 싶어하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는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주방의 기름때를 닦아내지 않는 것은 당신의 앞길에 끈적거리는 장애물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때가 겹겹이 쌓인 가스레인지에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기운도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운이 탁해지면 머리가 맑지 못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면 재물을 부르는 기회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으려면 먼저 당신의 손이 닿는 주방의 물건들을 빛나게 닦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만난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서 집이 지저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집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 주방에서 물때가 끼어 있거나 하수구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지갑에 구멍이 난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재물의 통로인데 그 통로가 지저분하면 재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오염됩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저녁 주방을 정리하며 물기를 바싹 말려둡니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주방 바닥과 반짝이는 개수대를 보면 내일 아침에 들어올 복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이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내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주방의 서랍을 정리해 보십시오. 쓰지도 않는 낡은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들, 짝이 맞지 않는 그릇들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재물이 채워질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방을 창고처럼 쓰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따르지 않습니다. 재물은 순환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꽉 막힌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흐름이 원활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탁 아래나 냉장고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은 당신의 재산이 먼지처럼 흩어질 징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다해 닦는 마음은 곧 당신의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작은 얼룩 하나를 예사로 넘기는 사람이 재물운을 온전히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의 주방을 임금님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주방을 정갈하게 가꿀 때 당신의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100년의 삶을 통해 확인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풍요로운 노후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이라 여겨지기 쉬운 뒷간, 즉 욕실과 화장실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뒤안길을 지켜보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품격과 말년의 운세는 화장실의 모습에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거실이나 안방은 번듯하게 꾸며놓으면서도 화장실은 그저 몸을 씻고 오물을 버리는 곳이라 생각하여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맑게 씻어낼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정신의 피로를 닦아내는 정화의 성소여야 합니다. 그곳이 더럽고 축축하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낀 나쁜 기운을 걸러낼 채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화장실에 살고 있는 신이 아주 까다롭고 무섭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화장실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비유입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타일 틈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화장실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어 집안 전체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겨울에
물때가 뿌옇게 끼어 당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앞날이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징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화장실 거울만큼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 빛을 냅니다. 거울이 맑아야 나를 마주하는 내 마음도 투명해지고 그래야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까닭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다면 혹은 하는 일마다 꼬여서 답답하다면 당장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닦아보십시오. 화장실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엉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당신의 돈줄이 막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막힌 곳을 뚫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과정은 당신의 영혼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본 큰 부자들은 하나같이 화장실이 안방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남모르게 큰 복을 내려주는 법입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습관도 무척 중요합니다. 나쁜 기운은 아래로 흐르고 고이는 성질이 있는데 변기를 열어두는 것은 집안의 맑은 기운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화장실 안에 수건이 눅눅하고 냄새가 난다면 당신의 하루도 눅눅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송보송하게 마른 수건과 은은한 향기는 당신의 기분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묻어온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채워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화장실부터 가장 귀한 공간으로 대접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정결함은 곧 마음의 정결함으로 이어집니다. 화장실을 닦는 행위는 내 안의 오만함과 게으름을 닦는 공부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문지르며 나를 낮출 때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보이고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화장실이 향기롭고 빛이 난다면 당신의 노년 또한 향기롭고 빛이 날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지저분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상쾌한 바람이 통하는 화장실이야말로 당신의 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화장실을 집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깨끗해지는 만큼 당신의 삶도 놀라울 정도로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제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인 화장실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년을 살며 가만히 지켜보니 사람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곧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혹시 남들이 보는 거실은 번듯하게 치워두면서도 옷장 깊숙한 곳이나 침대 밑 혹은 창고처럼 쓰는 작은 방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한 자락이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벌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꼭 알아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고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걷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더러움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쌓인 찌꺼기를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내가 머무는 곳의 화장실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닦았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바닥을 문지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만함과 남을 탓하던 미운 마음들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곤 했죠. 당신이 지금 인생의 무게에 눌려 힘들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괴롭다면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바닥을 빛이 나도록 닦아보십시오. 나를 낮추고
가장 천한 것을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이라는 것도 참으로 묘해서 주인이 정성을 다해 가꾸는 깨끗한 물길을 따라 흐르기를 좋아합니다. 화장실에 물때가 끼어 있고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는 집은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코를 막고 도망가 버립니다. 특히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습관은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을 변기 속으로 쏟아버리는 것과 같으니 꼭 닫아 두어야 합니다. 거울에 튄 물방울 자국 하나, 수도꼭지에 낀 뿌연 물때 하나를 예사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흐릿하게 만들고 기회를 가로막는 법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맑게 닦아 당신의 얼굴을 투명하게 마주할 때 당신의 앞날도 비로소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몸을 씻는 곳입니다. 그곳이 향기롭고 보송보송하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당신이 밖에서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부자 중 화장실이 지저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화장실을 안방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 정성이 결국 그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화장실을 그저 배설의 공간이 아닌 당신의 운을 세탁하는 신성한 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정갈해져야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무서운 것이 공간에서 배어나오는 찌든 냄새입니다. 수건은 자주 갈아주고 환기를 통해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닿은 화장실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노년도 그만큼 품격 있고 향기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돈을 들여 화려한 장식을 하기보다 낡은 칫솔을 바꾸고 바닥에 물기를 닦는 그 작은 정성이 당신의 말년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됩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의 말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집에서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깨끗해지는 속도만큼 당신의 삶에 깃든 어둠도 빠르게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무엇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참으로 안타깝게 보았던 모습 중 하나는 버려야 할 때를 놓치고 낡은 물건들을 켜켜이 쌓아두며 사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집안 어딘가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며 수년째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죽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살아있는 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범인이라는 사실을요. 물건은 쓰임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법인데 쓰이지 않고 먼지만 쌓여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기운, 즉 나쁜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특히 옷장 속에 가득한 몸에 맞지도 않고 유행도 지난 옷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옷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제2의 피부와 같습니다. 낡고 해진 옷 혹은 슬픈 기억이 서린 옷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과거에 머물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한 노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분의 집에는 젊은 시절 입던 다 떨어진 옷가지들이 보물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그 집착이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틈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이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궁색함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옷장부터 비워보십시오. 비워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당신을 빛나게 해줄 새로운 기운과 풍요가 깃들 자리가 생깁니다. 또한 주방에서 이가 빠진 그릇이나 금이 간 컵을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쓰고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깨진 물건은 깨진 기운을 부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온전치 못하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복도 조각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무리 값비싼 도자기라도 금이 가면 미련 없이 땅에 묻거나 내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함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결단이었습니다. 꽃병에 시든 꽃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기가 사라진 자리에 죽은 기운을 방치하는 것은 집안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집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어야지 과거에 자네들이 모인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 하나뿐이더군요. 손에 쥔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느라 마음이 병들고 주변에 쌓인 것이 많으면 그것을 관리하느라 정작 소중한 자신을 돌볼 시간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무언가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더 맑고 가볍게 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건을 비워낼 때 생기는 그 홀가분한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복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고 귀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당신의 주변부터 귀한 것들로만 채우십시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귀한 일입니다. 낡은 고정관념과 해묵은 원망들을 그 낡은 물건들과 함께 봉투에 담아 내보내십시오. 집안이 투명해질수록 당신의 영혼도 맑아질 것이고 그 맑은 영혼의 재물과 행운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이 보증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내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가벼워지는 만큼 당신의 운명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건이 사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시나요? 많은 이들이 미래에 닥칠지 모를 가난이 두려워 자꾸만 무언가를 쌓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손에는 결코 새로운 복이 쥐어지지 않습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공간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이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빈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죠. 재물이라는 것은 신선한 공기와 같아서 꽉 막힌 방 안에서는 금방 탁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당신의 집안 곳곳에 쌓인 잡동사니들은 이 소중한 바람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들을 주변에 나누고 버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넓어지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삶의 참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만약 지금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공간이 죽은 물건들로 가득 차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당신에게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은 기술이지만
비우는 것은 예술이며 도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느라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낡은 가구, 쓰지 않는 그릇,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은 당신의 과거를 붙들고 있는 쇠사슬입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낼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영혼에 진정한 부부가 깃듭니다. 나는 집안이 텅 비어 있을 때 가장 큰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명료함과 시간의 여유는 그 어떤 금전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느라 보내는 시간, 물건을 찾느라 허비하는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깨끗하고 단순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색에 잠기는 그 순간이 바로 왕의 삶이자 부자의 삶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런 귀한 환경에 놓아줄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100년을 산 이 노인이 보기에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허영이고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 하나를 밖으로 내놓아 보십시오. 그 물건이 나간 자리에 고이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노년은 더욱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비움은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풍요로워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거센 파도에 밀려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궁색해지거나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받는 듯한 기분이 들 때 그 외로움과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고 깨달은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바로 당신의 운명을 새로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주변의 질서입니다. 마음이 꺾이면 몸을 움직이기 싫어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이 머무는 공간은 금방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지저분해지는 속도만큼 당신의 복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질수록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더욱 정갈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마른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정성껏 차린 식탁에서 드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나는 삶이 너무 고달파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시절 매일 아침마당을 쓸고 방바닥을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즉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지요. 신기하게도 바닥을 문지르는 손길을 따라 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공간이 맑아지면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놓아버렸기에 불행이 머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는 것은 하수의 방법입니다. 진짜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수록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청소를 합니다. 어질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고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내보내며 나만의 성소를 만듭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기운을 차리면 밖에서 겪은 수모는 먼지처럼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공간이 빛나기 시작하면 당신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그 생기는 다시 좋은 인연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노년의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의 빈곤입니다. 집안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닦는 공부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방 한 칸이 임금님의 궁궐보다 더 깨끗하다면 당신은 이미 천하를 얻은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머니가 가볍고 몸이 고단할지라도 당신의 주변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쌓여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막혔던 운명의 물길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100년을 산 노인이 주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청소기를 들고 걸레를 잡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머무는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60살을 넘기고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는 당신에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는 생각으로 주변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내가 보기에 인생의 참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대단한 결심이나 엄청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이불을 가지런히 개고 내가 앉았던 자리를 닦아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넉넉한 삶을 바란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구석 하나만이라도 정성껏 정돈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집안 전체를 치우려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책상 위 한 구석, 그 다음 날은 찬장 안에 그릇들처럼 하나씩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꾸준한 움직임이 당신의 몸 안에 멈춰있던 생기를 깨우고 맑은 기운이 흐르게 합니다. 노년의 건강이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내가 사는 공간에 나의 온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아끼고 주변을 정갈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잦아지고 품격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의 주변을 닦는 데 쓰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할 때 그 마음을 말로 뱉어내기보다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아보십시오. 바닥이 반짝거릴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심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버텨온 마음 다스림의 비결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당신의 화를 잠재우고 지혜를 깨워주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줄여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거나 비워내십시오. 물건이 적어질수록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도 줄어들고 그만큼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비워진 자리에 스며드는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간소하지만 정갈한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멋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맑고 깨끗하면 당신을 찾는 사람들도 당신에게서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행위는 당신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결코 낡거나 멈춰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닦이고 정돈되는 당신의 집처럼 당신의 영혼도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공간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의 말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를 청소와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말년을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천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의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주는 평온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 그저 몸을 고달프게 하는 노동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갈하게 닦인 방바닥에 내려앉는 따스한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큼 큰 복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먼지 하나 없는 책상 위나 가지런히 정돈된 이부자리 틈새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집이 조용하고 깨끗하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정신도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말하지만 집안의 질서가 바로잡혀 있는 노인에게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이들 중 노년에도 눈빛이 형형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주변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오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차를 정성껏 다리고 찻잔을 닦아 제자리에 두는 행위 자체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의 공기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낡고 고인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람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뇌가 쉴 틈이 없고 그것은 결국 정신적인 피로로 이어집니다. 나는 집안에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고 대신 그 빈자리를 정적으로 채웠습니다. 비워진 공간이 주는 적막함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집이 박물관처럼 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정작 소중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비우고 닦아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지혜가 깃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재물운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평온함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돈을 쫓는 사람보다 맑고 깨끗한 공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당신이 집안의 구석진 곳까지 정성을 다해 살피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도 자연스럽게 밝아질 것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를 발견하는 세심함이
곧 삶의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실을 닦으며 내 마음의 거울을 닦습니다. 공간이 투명해지면 내 삶의 방향도 투명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노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빛이 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불안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인 정성만큼 당신에게 안식과 평안을 돌려줄 것입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이 보기에 가장 위대한 성취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가장 맑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평온한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유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집이 고요하고 정갈하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한 세월 동안 수많은 집의 대문을 열고 닫으며 얻은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 곳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닦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단순히 청소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당신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흐릿해진 운명의 길을 닦아낸 것입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복이 들어온다는 옛사람들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것은 우주의 섭리이자 삶의 가장 준엄한 법칙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놓아버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환경을 다스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이가 들고 몸이 고단하다 하여 주변을 어지럽히고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한 방 한 칸이라도 정성껏 쓸고 닦아 윤기를 내는 사람은 그 기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며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재물은 결코 요란한 곳에 깃들지 않습니다. 재물은 조용하고 맑으며 주인의 정성이 깃든 정갈한 공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이 만약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노년에도 품위 있게 살고 싶다면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손때가 묻은 집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보십시오. 낡은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고 흐릿해진 유리창을 투명하게 닦으며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빛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의 저장고와 같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감쌀 때 비로소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바닥을 닦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하고도 맑은 기운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건강하고 명료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주방에서 맑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정돈된 거실에 앉아 조용히 사색에 잠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당신의 집이 지저분하면 당신의 생각도 꼬이고 생각이 꼬이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거친 말은 복을 쫓아내고 화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맑으면 말수가 적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움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인연들이 다시 당신의 재물과 명예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더 높은 차원의 채움을 위한 거룩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당신의 기운을 뺏어가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고요함과 평화로 채우십시오. 집 안이 비워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풍성함은 당신의 말년운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이 평생을 걸쳐 닦아온 그 정갈한 습관과 품격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진짜 자산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 있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마음, 주방의 물기를 닦아내는 정성, 화장실 거울을 맑게 유지하는 세심함, 이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당신의 집안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닦아낸 그 반짝이는 바닥이 당신을 알고 당신이 비워낸 그 맑은 공간이 당신의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100년을 산 이 노인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절대로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집이 향기롭고 맑다면 당신의 삶에 깃든 모든 어둠과 가난의 그림자는 햇살 앞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행운의 씨앗이 심어지고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만 당신이 닦아놓은 그 맑은 거울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빛나는 당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평온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노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성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머무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승과 평안을 빌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당신의 공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